저희 섹터를 저희가 가장 초미의 관심사죠. 바이오. 저희 바이오가 좀 어렵기도 해요. 어렵고 뭐라 그럴까요? 오래 들고 가기 가장 어려운 섹터. 왜냐하면 그 섹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좀 이슈가 있어서 이사님께 좀 바이오를 여쭤보도록 합니다. 최근에 이유산 브랜드 의약품에 15% 관세를 확정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제약사원의 브랜드 약이랑 제네릭 약이랑 이 경쟁 구도 혹은 굳이 브랜드에만 관세를 한다라든지 이런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네릭은 이제 복제약이잖아요. 네. 그러면 왜 복제약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을까? 그 복제약물 관련해 가지고 네. 그 유럽산을 수입하는 비중이 원료 수입 비중이 18%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올려버리게 되면은 지금 트럼프가 주장하는 건 뭐예요? 약값 낮춰잖아요. 그렇죠. 반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첫 번째가 있고 이제 두 번째 왜 그런 브랜드에다가는 가격을 관세를 붙여가지고 욕을 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그래요? 전 세계에서 제일 싼 약값 기준으로 그렇죠. 해서 미국에 적용해라 하니까 네. 릴리였나요? 노보노에선가 약값을 오히려 올려버렸잖아요. 네. 연구소. 근데 왜 여기다 관세를 붙이느냐? 니네가 제대로 장사해서 팔아먹으려면 들어와서 공장 져. 그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약가를 최대한 낮춰야지 트럼프 입장에서도 자기가 하는 부분에서 물론 당연히 인플레도 억제가 되지만 그 소위 말해서 서민들한테 이제 소위 말해서 불만을 좀 덜 받게 되고 지지와도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트럼프 지지자들이 돈 많은 부자들보다는 좀 이제 그 청바지들이 네.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 뭐라고 그러죠? 그 블루 칼라들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이거는 뭐 트럼프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미국에서 공장을 지어서 자국에 생산해라. 이게 어떤 업종 내에서도 동일하게 준용이 되는 건데 이게 제네릭까지 아까 말씀대로 정말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비싸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약값이 올라가야 되고 이거 오리지널 신약하고 예를 들어서 바이오시밀러만 이제 비교를 다르죠. 하더라도 예. 바이오시밀러가 지금 블루오션이 아니잖아요. 네. 거의 레드오션화 됐거든요. 그래서 약 이름을 갑자기 잊어먹었는데 바이오시밀러가 출시가 되자마자 약값이 90%가 떨어진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값을 크게 떨어뜨릴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네릭도 마찬가지거든요. 특허 만료된 거 이제 제네릭으로 뽑아내가지고 그 화학약품, 그 화학 복제약을 만들어가지고 팔 때 일반 약으로 파는 것들은 분명히 저렴하게 이제 해가지고 네. 소화제나 뭐나 이런 거 다 해먹는데 이거를 가지고 관세 붙여버리고 뭐 해버리면은 값이 오르잖아요, 당연히. 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뉴스 플로우를 볼 때는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감정적일 수도 있고 좀 무식하게 말을 하긴 하지만 굉장히 정교하게 좀 정책을 피는 거긴 맞긴 맞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그 농반 진반으로 저 트럼프가 진짜 천재냐 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사실은 알아서 기른 거냐. 이게 난 이해 정말 못 찾겠다. 어쩔 때 보면은 진짜 반 미친놈처럼 보일 때가 기도 하던데 정책하던 거 보면. 근데 어떨 때 보면 그게 하나하나 지금 계획에 의해서 맞춰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도 지금 사실 제재 자꾸 풀어주려고 하는 게 유가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금리 물가 떨어뜨리게 그렇죠. 만들고 그러면서 지는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금리 하락에 베팅했으니까 채권에다 1억 달러 베팅해놓고 진짜 돈 쉽게 벌잖아요. 그 사람 자기 방향대로 가니까. 그러니까 네, 그거는 뭐. 뭐 안 된 거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랑 금리 인하랑 이제 슬슬 맞춰지겠죠.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네. 지금 일단 뭐 돈바스 지역 분할 관련한 것까지 지금 밀어붙이려고 하는 네. 거니까 아마도 지금 보면은 젤렌스키도 벌써 교육 받았잖아요. 네. 자꾸 건드리지 말고 띄워줘라. 아마 우리 대통령께서도 가셔가지고 숫자 따지고 막 너 틀렸잖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우쭈쭈 해주는 게 뭐 오히려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 바이오 할 때 트럼프가 어찌됐든 미국 내 공장을 하는 거고 국내 업체들 좀 어디가 좀 활발하고 예를 들어서 제조 투자, 바이오 투자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글로벌 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 이제 바이오라가 아니라 글로벌 빅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내 공장 짓겠다고 하는 데가 꽤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게 이게 이제 빅팜들이 취급하는 약들은 생명하고 직결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막말로 쓰기 싫으면 관둬라하고 그냥 담합해버리면 되는데 이게 참 이기심이잖아요. 우리 서로 이렇게 해놓고 나서 뒤에 가가지고 쟤들이 먼저 뒤로 손을 쓱 내밀면은 이게 그 큰 시장 놓칠까봐 이제 그러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가는 것 같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제일 먼저 셀트리온이 지금 공장 인수 나서가지고 CMO 그 공장 하나 네. 인수 지금 실사까지 끝난 것 같고 우선 협상 대상자 됐다는 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SK바이오팜은 아마 CMO 업체를 하나 찾아가지고 위탁을 하는 것 같고 삼바는 아직 구체적으로 뭐 결정 난 건 없는 것 같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결국 계속 압력 넣게 되면은 삼바도 또 미국에다 공장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이번 이제 그런 고민은 좀 하게 될 것 네,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공장 그런 압력 있으면 미국 가면 되지. 그게 이제 반대급부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일자리가 그만큼 줄기 때문에 그렇죠. 그 국내 공동화 현상 이런 것들도 생각은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옆 나라 일본이 그렇게 자동차를 지키려고 했었던 이유가 명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참 이런 부분에서는 그냥 퍼주듯이 그리고 또 예전에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역대 정부 중에서는 뭐 해외 투자 많은 거를 막 자랑으로 과시했던 적도 있대요. 제정신이에요, 그게? 이제 지났으니까 그 사람들 뭐라고 말 못하겠지.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우리가 넘쳐가지고 많이 나가는 건 괜찮은데 우리 일자리가 그만큼 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서는 조금 고민되는 지점은 분명히 있다. 근데 이제 삼바도 결국엔 어쩔 수 없이 미국의 공장을 짓기는 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예, 저희가 비만 치료 비만이 아니죠. 그 바이오 하면은 최근에 가장 화두가 비만이잖아요. 그리고 그쪽 섹터에 있는 종목들도 변동성은 있지만 가장 안정적으로 차트를 만들고 있기도 하고 좀 빠질만 하면 수급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비만 치료 최근 투심이 좀 쏠리고 있는데 이쪽 업황에 대해서 보는 뷰를 먼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2030년 되면은요, 네. 전 인구의 3분의 1이 비만 환자가 된대요. 그러니까 그것만 놓고 봤을 때는 시장이 엄청 크죠. 근데 또 비만 환자만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최근에 노보노에서도 나왔지만 이 메쉬, 이 면역 질환자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도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지방간이죠. 그 특이성 지방간 맞습니다. 그 간염 그 사람들한테 치료제로도 이제 이게 사용이 되죠. 그러면 비만에 이거에 사실 또 GLP-1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당뇨하고도 연결이 그렇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장 범주가 엄청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큰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비만이라기보단 우리 플랫폼을 파는 거잖아요. 맞아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플랫폼을 파는 거기 때문에 플랫폼의 경쟁력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보면 우리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이 롱액팅 한 달 제형 어디 그런 데니까 나도 해. 뭐 또 나는 뭐 해. 막 이러면서 이제 움직이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은.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또 그 가운데 있는 회사들 가운데 실제 뭐 컨택도 있는 회사도 있고 또 중간에 일부 회사는 뭐 에러도 일부 있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을 갖다 비만 이렇게만 보시지 마시고 그 회사 플랫폼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바이오는 신약 개발이 아니거든요. 그냥 플랫폼 회사들 그 회사의 플랫폼의 기능적인 우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 뭐 비만 치료제만 하더라도 제가 얼핏 알고 있는 것만 해도 꽤 많은 회사들이 예를 들어서 뭐 페프로는 롱액팅이죠. 한 달 제형. 그 다음에 D&D 파마 경구형, 뭐 삼천당도 경구형, 또 뭐 올릭슨가도 뭐 한다고 그러는 것 같고 많은데 아셔야 되는 건 그 모든 게 다 성공을 할 것 같으면 그죠? 전 세계 우리가 다 먹으라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가운데 되는 데도 있을 거고 또 이제 안 되는 데도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플랫폼을 찾으셨다면은 그러니까 이게 비만이래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 플랫폼 기업이 그 플랫폼이 어떤 효과, 과거 레퍼런스가 있었는지를 검증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계속 업데이트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지나간 얘기니까요. 제가 제일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투자해서 SC 제형을 정말 빠르게 찾아냈었어요. 지금 뭐 지금으로 아까 제가 제 손님 거 잔고를 보니까 그분이 딱 기념으로 갖고 오신다고 조금 갖고 있는 거 봤는데 지금 4,000%가 넘어요. 근데 이제 지금 다 그렇게 갖고 있었으면 다 하고 있으면 아니죠. 대박이 났겠지만 그렇진 않고요. 지금 이제 보통 템버거 내고 나오고 했는데
이 부분들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 플랫폼에 대한 이해만 명확하게 하시면 생각 밖으로 되게 큰 기회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지금 여기 방금 말씀했던 그런 회사들 가운데 제가 실제로 투자해 본 것도 있고 일부는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죠. 있는데 그렇다 손치더라도 검증은 꾸준히 하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중항체 플랫폼도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링커 그렇죠. ADC 관련된 네. 것도 있고 BBB 셔틀도 네. 있고 그럼 이런 회사들의 어떤 레퍼런스라든지 그다음에 실제로 그 임상 데이터 관련된 거 사업 보고서 같은 거 찾아보시면 맞아요. 예. 과거 데이터들 다 들어와 있거든요. 네, 네. 한번 공부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맞다 판단되면 길게 가져가서 그렇죠. 보시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바이오 투자하실 때 그냥 그렇대더라 해가지고 덤비시면은 못 견디십니다. 아유, 일주일도 못 견디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바이오는 사실 그 ETF 투자를 거의 안 했었는데 네, 네. 요번에 처음 해봤어요. 네. 될 것 마음- 같아가지고 마음 편하시죠? 그걸 안 봐요. 그냥 해놓고 예. 그냥 냅두고 있는 거고 ETF를 왜 했냐면은 그거 그 뭐라 그러죠? IRP? IRP. 예. 예. 거기에 이제 거기에는 이제 주식을 못 하니까 ETF 편입을 해놨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이오는 저는 결국에는 투자는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따라가기 버거우시면 ETF도 방법이다. 맞습니다. 예. 예. 공감합니다. 저 비만 여쭤봤었는데 혹시 비만 말고 다른 섹터를 좀 바이오 안에 섹터 보고 계신 거 있으세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플랫폼 기업 외에는 안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 전통 제약사라든지 좀 싼 곳 이런 것은 안 보세요. 옛날에는 봤었는데 옛날에는, 이게 제가 자료 옛날에 업데이트한 것도 있었지만은 전통 제약사들이 이익이 옛날처럼 안 나고 첫 번째. 그다음에 그 회사들도 결국은 신약으로 승부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보면 신약을 뭐 예를 들어서 한미약품도 지금 메쉬 치료제, 하고 있죠. 비만 예, 치료제 다 하고 하잖아요. 있죠. 예, 예. 근데 그게 결과가 나와서 성과가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네. 플랫폼 기업이 그 플랫폼의 어떤 성과만 명확하다면은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교한 자료도 제가 있는데 네. 그 보면은 통상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플랫폼 기업이 더 평가를 잘 받아요. 그리고 개인 투자 너무 좋아하시죠. 네, 그래서 저는 플랫폼 위주로 보고요. 네. 지금도 플랫폼 관련해가지고 기업들은 계속 좀 일부 편입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미 몇 년 된 것 있어요. 그거 이제 아까 얘기했던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이제 제 고객 거지만 4,000% 났다고 4,000%가 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몇 분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BBB 셔틀 쪽으로도 지금 몇 년째 갖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추적하고 있는 이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플랫폼 갖고 있는 기업들인데 그런 것들 중에서 검증이 된 기업들 위주로 해가지고 계속 예. 모니터링 하다가 조금씩 잡아보는 것도 방법인데 그거는 근데 잡아놓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계속 계속 확인해야죠.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그게 플랫폼 기업이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랩스커버리 기술 한미약품 거 네, 네. 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에로 다 하고. 그 다음에 롱액팅 기술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나왔던 회사들이 있잖아요. 성공한 거 어디 있어요? 거의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자신이 있으시다면은 공부하는 셈 치고 한번 해보시는 건 방법이지만 저는 바이오 그게 아닌 이상 실적을 가지고 해서 뭐 이렇게 접근을 한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